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우리 MKYU 학생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2023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돈을 지키고 내 돈을 불리고 이 위기 속에서 마지막 2023년 내년에 연말쯤 됐을 때 돈에 관한 한 승자로 남을 것이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돈에 관한 한 살면서 패자였습니까? 승자였습니까? 그걸 이 네 분께 물어봤더니 다 말씀하셨어요. 정보다, 공부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다. 제가 여러분께 꼭 모시고 싶고 그리고 들려드리고 싶은 네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되게 불안할 거예요. 뭐가 자꾸 오르고 뭐는 자꾸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는 이 중간에 낑겨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저거 유튜브 영상 찔끔찔끔 다 보다 보면은 정신 하나도 없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왜 컨설팅을 받고 왜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하나, 둘, 세 개 모아졌을 때 여러분이 2023년 위기를 지나간 2023년에 여러분들이 돈에 관한 한 승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그게 간절했고 그래서 이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분 전문가분들 손 흔들어서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네 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그 댓글을 보겠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짱, 빠숑님 빠이빠이, 뭐 다들 아시네요. 방송 잘 보겠습니다. 네, 이지엽님, 박지혜님, 정양덕님, 얼굴을 디자인한 라인다님, 장세환님 네 분 전문가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포켓만님, 디비님 안녕하세요. 유유맘, 영희샘님, 우유가 좋은 뽀로리 반갑습니다. 귀 쫑긋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만 쫑긋하지 마시고 필기 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치님, 학장님 이 수업 진짜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부님, 빠쭈님 반갑습니다. 경제남자 멋지신 분 다 모였습니다. 오늘 비장하게 시작합니다. 센조가 비장한 음악을 때려줬습니다. 일부러. 네, 필기 준비하시고요. 해나시아님, 이원자님, 아로미님, 최선우님, 솜사찬님, 김매로님 필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라비님 근교 공부 잘할게요. 허선미님도 필기 준비 완료했다. 네, 다들 기대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필기 준비 준비된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김광석 교수님 바로 제 옆에 계신데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실 겁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읽기로 NKY를 작년에 찾아오셨고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의 크리에이터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NKY 학생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제 인사법 네. 있죠? 네. 뭐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MKYU의 네. 경제 담임 선생님 네. 김광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그 옆에 우리 조원경 교수님 계십니다. 30년간 미주개발은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일하시면서 굵직굵직한 국제 협상을 주도한 국내 최고 실물 경제 전문가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몇 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 조원경 교수님 모시느냐고 되게 애를 썼는데요. 원래 유튜브나 보통 강연 플랫폼에서 뵐 수 있는 분이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원경 교수님이 저를 좋아하셔서 맞습니다. 예. 저를 좋아하셔서 전화하자마자 흔쾌히 수락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100% 맞습니다. 예. 100% 맞아요? 예. 저도요. 예. 500. 저는 제가 그 월요일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설명하시는데 공무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아까 그 국제기구에도 근무했고 네. 그랬지만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기획재정부 계셨죠? 그다음에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6월까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울산에서. 제가 7월 달에 이제 네. 좀
사실 취업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교수는 취업 제한이 없거든요. 네. 또 저희 총장님이 저를 좋아하셔서 아, 뭐 그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네. 선배들이 네. 공무원들이 너 같은 애 이제 방송도 나와도 될 것 같아.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연합뉴스 경제TV를 월요일마다 조은경의 이슈 PD야라고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은경 교수님. 이번에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부분을 맡아주시게 될 거고요. 자, 울산 시장님을 6월 달까지 하셨어요? 네, 6월 30일 날 마치고 7월 1일부터 교수했습니다. 6월 이야, 달까지 시장이 좋다가 네. 7월부터 팍 꺾였거든요. 울산이. 그만두셔서 그랬구나. 저 울산 헐. 뭐 울산 정말 좋아하고요. 네. 울산을 위해서 굉장히 뭐 기획재정부도에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울산을 네. 위해서 정말 일 열심히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김학렬 소장님 옆에 계시는데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김학렬 소장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죠? 빠숑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강이시죠. 그래서 17만 명의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시고 스마트 튜브 운영하고 계시고요. 빠숑 김학렬 소장님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실 거고 부동산에 관한 한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저도 김미경 누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부르셔서 나 한 여기서 걸음에 다 달려왔습니다. 누님이야. 네. 가만있어 봐요. 제가 누님 맞아요? 조원경. 예? 예? 제가 선배 맞아요? 뭐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자 마지막으로 서영수 이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금융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무려 8회나 수상한 분이시고요. 23년 경력의 금융 애널리스트시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사이십니다. 서영수 이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온 서영수입니다. 제 소개에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나름 위기 전문가, 빚 전문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네. 이유는 2003년 카드 사태, 네. 2008년 금융위기 두 차례를 유일하게 업계에서 처음 맞춘 사람이에요. 맞춘 사람 예측했어. 그걸 토대로 제가 이제 네. 이번에 지난해 네.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를 아하. 저서를 냈고요. 네. 뭐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의 흐름이 네. 이렇게 흘러가구나, 왜 그랬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더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냐면 부채라든지 오르지 말아야 될 것이 오르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개인이 그 사이에 껴서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왜 그러잖아요. 돈이 많을 때 재테크를 얘기하고 이렇게 요즘처럼 힘들 때는 재테크를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네 분을 만나서 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본 경우는 뭐냐면 위험할수록 힘들수록 진짜 재테크가 있어야 나중에 진짜 승자가 된다. 그래서 이 네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 이 위기를 지나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승리하고 진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 공부가 이렇게 위기 때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2023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의 상황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지금의 경제 상황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의 경제 상황 한번 보여주시죠. 어떨까요? 화살표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상승하는 물가와 환율 지금 사실 물가 장난 아니거든요. 밥값도 오르지 얼마 전에 시금치가 8,000원이었어요. 환장해. 자 그래서 밥 사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환율도 장난 아니에요. 정말 언제 받나 싶어요. 1,400원? 이거 어마어마한데 김광석 교수님 어때요? 물가랑 환율 지금의 우리 상황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 현상은 네. 딱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세 단어. 예. 네. 하나가 물가고요. 물가. 그다음 두 번째가 금리,
물금,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입니다. 물금시. 예,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41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처음 만나본 미국 물가 상승률을 봐요. 맞아요.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경제 읽기 수업 들으신 분 다 이해하시죠? 네. 물가가 너무 높으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다. 빅스텝 행보가 있죠? 네, 금리 인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 외환 시장 네.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자본 시장 오케이. 당연히 하방 압력 어허. 그리고 자산 시장 네. 하방 압력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물가 금리 시장 이 삼박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경제 읽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셔서 네. 왜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냐고 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지금 모르면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고 나는 이런 변화 속에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할지 그걸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결국은 우리의 경제는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간불입니다. 내년 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매년 경제 전망을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잖아요. 네, 23년 경제 전망 탈고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 자리에 이미 녹화 끝냈어요. 아 이미 녹화 23년 끝났어요? 전망서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어허. 근데 내년 경제 전망서에 부제가 있는데 네, Great Recession. 그러니까 Great Recession 23년 경제 전망. 아하. 대침체죠. 그러니까 자. 침체 국면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여기서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기왕에 내년에 경제 별로 안 좋대. 네. 그럼 뭐야? 우리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뭘 해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제가 총을 쏩니다. 네. 이 나머지 네 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을 딱 쏩니다. 어떻게 피해야지. 피해야죠. 근데 총을 쏘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하겠죠. 당하지. 그리고 총을 쏘는지 알면서 그대로 꿋꿋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역시 당하죠. 죽지. 총을 쏘는지 알고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지. 살죠. 네. 그러니까 위기가 오더라도 어허. 지금 내가 엎드릴 시간인지 피할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오케이.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인지 아하. 결정할 수 있어요. 위협이 오지만 모두가 어허. 똑같이 위기는 아니에요. 아, 엎드릴 그래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결국 경제 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네 분의 강의를 듣고 네.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 맡고 계시는 경제 전반적인 것을 보고 엎드릴 것이냐 피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나의 스탠스를 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경제가 2023년 내내 나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에 급하게 나빠졌다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어요. 아, 나 그 얘기 듣고 이거를 싶었어. 어떻게 이게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냐? 이게 이제 유동성 위기, 어허. 금융 위기의 이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확산되고 진화될 것이냐. 오케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하. 결국에는 그래서 위기의 국면이 어. 가장 수익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낼 수 있는 맞아. 절호의 길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2023년에 승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차트를 하나 보면서 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내내 위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빠르게 피하거나 엎드리거나 나의 몸짓을 정하려면은 계속 안 좋을 수 있는데 갑자기 확 좋아질 수도 있다면 그런 신호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고. 예. 와, 재밌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다음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신님께서 네 분이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 출시인데 아까는 보니까 다 위로 올라갔어. 환율 위로 올라가고 물가 위로 올라가고 막 빨간불이더니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또 막 내려가고 있는데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주가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도대체? 조원경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하락해요?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이거 계속 이러는 건가요? 집에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주식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제 충고를 해드려서 사실 저희 어머니는 돈을 많이 뺐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수수료로 한 50% 정도를 받아 먹었습니다.
무슨 아들이 컨설팅해주고 옷을 50%를 빼먹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에도 주식을 해서 한번 잃었었는데 네. 요번에 또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손자인 저희 아들이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 벌으실 때 이제 막 돈 올라가고 이러는 거를 그래서 이제 놀랐는데 3억대를 거의 저희 아버지가 90이 다 되셨거든요. 90 다 되셨는데 어땠다고요? 3억대 주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3억대의 주식을 하세요? 네, 3억 6천만 원인가 그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되게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요즘에 이제 집에 가면은 돈 줄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주식은 가격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근데 뭘 이제 보고 이분은 이제 그 전에 장사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냥 주식이라는 걸 쭉 보고 가격을 보면서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네. 지금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뉴스도 잘 모르시고 90노인이 어떻게 뉴스 같은 것도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올 6월 1일부터 한 우리나라 예산 600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환율을 1,400원을 계산하면은 올해 한 700조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긴축하는 거고 네. 내년도까지 하면은 뭐 1조 5천억 달러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가 1조 7천억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만큼을 이제 긴축한다는 거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3조 달러까지 긴축한다는 건데 네. 금리도 전에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0.25 올렸다가 이제 지금은 뭐 1%까지 나왔는데 0.75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강의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게가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시러 가면 어떨까요? 좋을 것 아버님이 같아요. 보셔야 되겠네요. 처음 어? 볼게요. 네. 지금 이 코스피 지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확히 2,300원 정도 될 때 네. 새벽 6시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2,300 그쯤에 그쯤에. 제가 새벽에 전화 받았어요. 누구한테 새벽에 전화를 선생님 받았어요? 전화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새벽에 내가 언제요? 어떡하냐고 우리 어떡하냐고 전화 주셨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맞아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아,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작년에 제가 2022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네. 경제 읽기 동안에 말씀드릴 때 2022년에는 내내 기준금리 인상의 시대다. 네. 다른 말로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다. 오케이. 그러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많은 투자자들은 돈을 네. 옮겼죠. 어디로? 돈의 가치가 강하니까 돈의 이동이 일어난 거야. 현금화한 거예요. 현금. 네.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거예요. 아하.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니까 코스피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를 알고 투자자들은 경제를 알고 네. 돈을 먼저 이동시켰는데 네. 그거 팔고 나갈 때 받아준 게 개미들인 거예요. 아하. 정확히 그렇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 네. 12월 삼성전자 주가가 약 10만 전자 바라볼 때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5만 전자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뭐 잘못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우물 안에서 고민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 차트 보세요. 삼성전자가 뭐 기업 보고서 발간하는 거 뉴스 네. 다 보세요. 나쁜 거 있습니까? 역대 최고 실적만 계속 발표했어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진 거죠? 10만 전자 바라볼 때는 제로금리, 금리 인하,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모두 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질 때 돈의 이동과 함께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왜 그런 거야? 돈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이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지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면서 네.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잖아요. 오케이. 삼성전자 주식이 왜 떨어졌는지를 보면 네.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매크로 경제에 있다. 아하. 금리 인하할 때 10만 전자 받고 아하. 제로금리일 때 10만 전자 본 거고 네. 빅스텝 잔스텝 행보할 때 5만 전자로 떨어진 건데 네. 우물 안에서 고민하는 거 이게 왜 떨어졌지?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추격 매수해야 되나? 아니죠. 우물 밖을 봐야죠. 우물 밖을 경제가 봐야 어떻게 되니까. 돌아가는지. 오케이. 세계 경제는 네. 혹은 실물 경제는 금융 경제는 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먼저 알고 대응한 사람들은 돈을 이동시켰는데 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다 말아. 떨어졌으니까 다 말아. 그게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전화 받자마자 뭐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금 모유 비중을 늘리세요. 네. 22년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 현금 보유 비중을 그렇죠. 늘려라. 우리 현금 없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그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식에 있는 돈을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강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얘기하면 안 자, 예. 여기서 그다음 딱 잘라버리시네. 잠깐 계셔보세요. 그다음 부동산 넘어가야 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예금도 있고요. 대출도 돈이잖아요. 그죠? 빚도 돈이고 부동산도 돈이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금도 돈이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지금 현재 자산에 대한 어떤 선택을 팔까 말까 뭐 갖고 있을까 빚을 갚을까 말까 자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그 질문이 아무리 못해도 한 집안에 한 8개에서 10개가 되거든요. 그런 모든 질문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사실 5만 원 들고 찾아가서 이거 어떡할까요를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돈을 수십만 원을 써야 돼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질문을 알아나가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매일매일 질문이 있을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경제수업 2023을 만들었습니다. 자, 새로운 그 차트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물가, 환율, 증시 다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미노로 결정적인 게 또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김학렬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요즘에 보면은 뭐 그렇게 아파트 오른다고 난리치더니 또 요새는 또 미분양 된다고 난리야. 이거 뭐예요? 일단 우상향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저 그래프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니 저기 뭐가 좋아요? 미분양인데 미분양 숫자가 많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왜요? 솔직히 2021년도 시장은 너무 숨이 막혔어요. 너무 다 올라 버리니까 오케이, 이게 정말 적정 가치인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이게 진짜 따라 사야 되는 것인지 맞아. 아니면 참아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렸던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2022년도 들어서 다행히 빠질 것들은 빠지고 네. 유지될 건 유지되고 그렇게 어. 되고 있거든요. 어허. 게다가 우리 이제 최신 트렌드들이 신규 아파트들을 좋아하는데 2021년도까지는 신규 아파트 청약도 어렵고 재건축 재개발도 어려웠었는데 네. 2022년도 들으니까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의 대안이 많아진 거예요. 아하, 오히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많아진다는 것은 새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미분양 물건 중에서도 잘 선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아파트를 청약 통장 없이도 가점이 낮아도 네. 줍줍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거 많아질 때마다 매일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오호. 더 많아졌네요, 솔직히. 그러면 아마 올해 내 집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 올해와 내년이 그러면 현재 있는 나의 자산을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할까 하면서 또 좋은 아파트를 미분양이 된 걸 살 수 있으면 정말 나중에 승자가 될 수 있겠네요. 무조건 승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 되지만 네. 부동산은 빠질 때 갈아타기를 하면요. 네. 오르는 시장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어허.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아하.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그러니까 시기.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올해랑 내년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아마 무조건 아무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사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선별해야 되는데 그 선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니, 원래- 원래서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를 통해서 콕콕 찍어드릴게요. 아우 얄미워. 근데 저 정말 그 빠숑님에 대해서 제가 되게 신뢰하는 거는 정말 어디를 사야 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데는 정말 오랫동안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거기에 투신하신 분이라서 정말 믿고 그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관련했을 때는 지난 2년간 너무 허탈할 정도로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 또 희망이 있네요. 그 지난 2020년, 2021년도는 네.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신 분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벼락거지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맞아, 거예요. 맞아. 네, 벼락거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예, 전 미분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댓글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재건축 시장은 막 난리라는 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저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네. 하나는 시세가 올라서 난리가 난 지역이 있고 아하. 하나는 시세가 빠져서 난리가 난 지역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지역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은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021년도 시장에서 네.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이 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된다 하더라도 시기가 많이 걸릴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워낙 매물이 없고 네.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묻지마 투자했던 것들이 현재 금리도 올라가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악조건 때문에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프리미엄이 좀 낮아진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낮아진 단지들, 올라가는 단지들 그것들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하. 난립니다, 양쪽에서. 아 그렇군요. 이걸 잘 또 이것도 강의 속에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풀어둘 수는 없는 얘기고요. 이거는 돈을 많이 내신 분들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어떡해.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요즘에 정말 가계빚 장난 아니잖아요. 작년에 막 영끌에서 집 사서 가계빚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빚을 얻어도 빚을 많이 권하는 사회였었잖아요. 뭐 금리 완전 너무 싸니까 빚 얻어서 주식한 사람들, 빚 얻어서 코인 산 젊은이들. 저 얼마 전에 우리 직원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 빚 많냐? 그랬더니 2030은 빚이 디폴트래요. 다 있대요, 빚이. 진짜니? 그랬더니 그럼요. 빚 얻어서 다 코인하고 주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빚테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까요? 서영수 시장님 좀 차트 좀 한번 띄워주세요. 빚. 예, 우선 예. 2030 세대가 신용대출 기준으로 네. 최근 2년간 순증 기준으로 절반 정도를 2030 세대 가져갔어요. 2030이 그렇게 빚이 많아요? 예. 쟤네 어떡하면 좋아?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2021년도에 전체 거래 40%가 2030 세대가 매수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만큼 2030 세대가 어떤 매수 주체의 주력으로 부상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부채, 빚에서 시작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2030 세대가 특히 신용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빨라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레버리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그 원인이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부채가 증가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시간 채팅에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 먼저 서영수 이사님께,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한 몇 퍼센트가 빚이면 저 요번에 좀 정신 차리고 공부도 좀 해야 될까요? 한 5%면은 걱정 안 해요. 우선 이제 빚의 규모보다는 네. 내가 내고 있는 이자와 원금의 비중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 이자와 원금의 예, 비중 그게 어느 정도? 내 소득에 비해서 음. 한 40에서 50 정도 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어허. 예, 이러면은 정상적인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70에서 80%까지 넘어선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 중에서 네, 내가 내는 어. 이자와 원금, 예, 이자 원금이 요게 이제 70에서 80을 넘어서면 내가 버는 돈에 네, 그럼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직면하는 건데 그렇죠.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라면 예, 여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 변동금리 차려야 대출을 되는 이용한 건가? 사람이 전체의 80%거든요. 어. 이 사람들의 대출 방법은 또 다릅니다. 대출 어떻게 방법이 될지. 다르다. 예. 그렇군요. 지금 가계 신용 대출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어떤가요? 요새는? 최근에는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줄어든다는 거는 대출을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존 대출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을 회수하는 사실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렇군요. 자,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대출 금리도 진짜 변동금리 가지신 분들은 되게 심각하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부동산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을 때, 내 사정이 좋을 때 부동산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 나도 안 좋은데 부동산이 떨어지면, 이게 사실은 내가 떨어지는 걸 잡으려면 내가 잽싸게 가서 딱 막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걸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떨어지고 있으면 그냥 그림의 떡처럼 바라봐야 되고, 이러면 또 되게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라 부채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경제 전망,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뭔가 정리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네 분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맞는 건가요? 네. 네, 맞고요. 네.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요? 제가 저희는 이제 내가 너무 네 분한테 열심히 배웠어 그새. 예, 네. 커리큘럼 만들어 주신 거에다가 저희가 살만 채워서 넣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핵심 노하우들 아까 저희끼리도 협의를 했거든요. 네. 최소한 필살기 3개씩은 넣자. 필살기 3개? 예, 강의장마다.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한 것들 필살기 반드시 알려줘야 될 이게 것들. 입금된 거와 입금 안 된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유 진짜. 네. 유튜브에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얘기들을 보통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돈을 내신 분들은 또 적극적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분들한테는 아니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정말. 적극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듣는 분들은요 네. 알려주셔도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세요. 오케이 맞아. 예, 떠먹여드려도 안 먹으세요. 네, 저도 떠먹여줘도 안 예, 먹는다. 완전히 저희가 떠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번에 그러면은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맡은 게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네. 이제 맡으셨잖아요. 네네. 경제 전망을 학생들이 딱 듣고 나면 네. 어떤 가장 중요한 가장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걸 알게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지금 제가 실시간 채팅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네네. 앞에 봐주세요. 계속 돈이 보이는 경제 읽기 잘 봤다고 지금도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것과 뭐가 다른지부터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보이는 경제 읽기를 공부하신 분은 네. 이 과정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요? 자, 돈이 보이는 경제 읽기는 그냥 언어를 공부한 거예요. 언어? 해외에 유학 가려고 어.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경제를 이해하려면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물가 올라가는데 금리 왜 올리지? 그럼 자산시장 이런 오케이. 이 자체를 얘기하는 그 언어를 공부한 게 경제 읽기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 읽기를 이제 과정을 들으면 이제 이 얘기가 술술술 익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 전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김경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22년 경제를 먼저 보면 벌써 지금 우리 책을 다시 보거나 했던 얘기를 다시 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그걸 복습? 뒷북이라고. 뒷북. 복습이 아니고 뒷북이야? MZ세대한테 좀 배우셔야겠어요. 그걸 뒷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뒷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 22년에는 어. 기준금리 계속 인상한다. 네. 그럼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 받는다. 네. 그래서 지키는 투자하셔라. 아하. 그리고 수익률 높은 예적금 이용하셔라. 아.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려면 네.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동인에 투자하라. 뭐예요? 네. 원자재, 오케이. 비철금속 원자재 투자하셔라. 네. 원유 투자하셔라. 그때 다 말씀드렸던 얘기했었어요. 그대로 갔죠? 네. 예, 지금 그대로 갔어. 뒷북 하나- 그때 그대로 갔어. 그 그러니까 강의랑. 지금 경제를 전망하면 내년 경제가 아, 어떻게 아. 흘러가는지 알면 제가 그때도 제 대화 나눈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게 잠깐 떠오르는데 네. 재테크가 뭡니까? 제가 그때 제가 떠오르는 걸 답변 드렸는데 네. 재테크는 어.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이에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소득을 나의 자산과 소득의 바꿔.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인데 오케이. 나의 소득의 일부를 어떤 자산과 바꿔야 되는가에 아하. 대한 질문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질문을 찾는 게 경제 전망이에요. 음, 재테크 관점의 경제 전망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전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나 잠깐 손 들고 질문 있는데 네. 작년에 그 돈이 보이는 경제 읽기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 우리 네. 올해 했죠. 올해 초에. 네. 근데 지금 그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광석 교수님 너무 좋대요. 좋은데 이 강의 수강하면 네. 저번에 찍은 강의 할인해 주면 안 되냐고 묻는데요. 할인해 주세요. 할인해 주세요. 네, 해주셔야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내가 교수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저는 김규영 해요. 선생님 좋아서 왔는데 당연히 해드려요. 그러면 제가 하라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막 네. 퍼센트도 내 맘대로 막 김미경 정해. 선생님 팬 미팅 아니었습니까? 자 퍼센테이지도 내 맘대로 막 정할게. 이제 끝났어 이제.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또 그렇게 김광석 교수님의 강의를 연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숙 세팅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그 커리큘럼 요번에 이제 김학렬 소장님께서 부동산을 이제 설명해 주시잖아요. 자 요번에 이렇게 좋은 입지 뭐 좋은 가격 상승 분야 그다음에 좋은 입지는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리고 부동산에 내가 지금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쉽게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쏙쏙 그래서 팬들이 많으시거든요. 요번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또 알려주실 건가요? 지난 5년 동안은 솔직히 어떤 부동산을 사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 들어서는 네. 오르는 지역보다 내리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 선별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오케이, 있을 것 오케이. 같고요. 예. 진검승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진검승부요? 작년까지는 묻지마 투자를 해도 올랐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아. 잘못 사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것들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 말고 한 중장기로 봤을 때 네. 내가 샀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반등이 반드시 예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반등이 예상되는 거. 보통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는 거주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 상가격보다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고 아하. 어떻게 사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이게 계속 가격이 안 오르는데 빠지는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는 지금 던질 것들은 던져야 되거든요. 부동산도 저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안 오를 것 같으면 손절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양질의 자산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옮겨 타는 방법들 아하. 선별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별로 해서 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하.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두 강남에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은경 교수님 이번 강의 커리큘럼에서는 이번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맡으셨어요, 그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투자 포트폴리오만 그러면요, 막 이렇게 뭐 사야 될 거 막 투자 종목을 막 찍어주고 이런 건 아니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알려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딱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올해 뭐 베스트셀러 중에서요 레이 달리오의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분은 사실 2020년 누구나 돈 벌 때 2020년에 돈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도 사실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올해 같은 약세장에서 지난 6월까지 한 30% 수익을 올렸어요. 약세장에서 30% 수익을 올렸어요. 네네네. 와. 근데 제가 공무원이라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네. 잘 저는 됐어요. 이제, 공무원 안 하시면.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투자하다가 네. 저는 1,000만 원 정도 주식을 투자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형이 하는 걸 보고 형 손절매를 정말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25,000원에 샀는 주식을 7,000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거를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왜 저렇게 바보스러운 일을 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실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저 큰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육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돈을 뺐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황에도 사실 경기가 침체할 때도 미국 주식 시장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한 선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추가하고 네.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추가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게 기대하는 것보다 어떻게 상승하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거를 따라 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뭐 아까 그 위험 자산도 있고 안전 자산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불황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자산을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짤 건가. 그래서 아까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 네. 올웨더 포트폴리오라 해가지고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제 만든 적이 있어요. 오케이.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사실 저희도 국민연금도 어떻게 뭐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년 수익률이 한 5% 정도 뭐 보고 있던데 평균보다 낮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자산군이라는 것들이 방향성이 항상 뭐 물론 지금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세계가 굉장히 빚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닌 상황에서는 자산군들이 움직이는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조원경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산군들이 각각 나의 하나의 우리 집안의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이 자산군들이 방향을 어디로 잡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이거를 1년간 잘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걸 다 알려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남편의 자산이 있고 그죠? 나의 자산이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자산이 있을 것이고 또 써야 될 돈이 있고 우리가 이게 투자해야 될 돈이 있고 사실은 애들 학비 같은 거 쓰는 것도 투자예요. 쓰는 것도 투자예요. 그래서 다 모은 것만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팔 것이냐, 그다음에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자산 포트폴리오 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조은경 교수님이 말씀해 준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서영수 이사님 어떠세요? 이 커리큘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빚, 부채 너무 중요해요. 네.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을 투자하시고 다양한 투자를 하실 텐데 그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빚 관리입니다. 예. 빚 관리. 예. 얼마나 현재 이제 빚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빚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본강의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묘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갚지 않아도 갚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 갚지 않아도 빚을 줄일 수 있어요? 방법. 그거를 하나 방법.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이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면은 달러를 투자하는데 달러를 투자한다 보면 우리 은행에 가서 예금 들어서 달러 투자하는 방법도 그런 쪽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쵸. 사실은 다양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달러 쪽도. 예. 그리고 달러를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률과 또는 리스크 이것들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들도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김광석 교수님 강의로 이제 우리가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보는 눈, 그다음에 마음을 열고 이걸 키운 다음에 기본기를 다지고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을 방향을 정하는 여러분의 이제 자산,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금융 자산들이 투자의 방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 그리고 이제 빚 걱정까지 그냥 무조건 빚 어떻게 금리 올랐대 이렇게 신문만 보고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채도 하나의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서 빚테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해나갈 것이냐 빚 걱정까지 좀 덜어낸다면 포트폴리오로 든든해지고 경제 전망으로 지혜를 갖고 부동산을 통해서 팔까 말까에 대한 결정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빚 걱정까지 덜어낸다면 더 이상 여러분 2023년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좀 알고 불안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엄청나게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불안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딱 자리를 잡아야 불안하지 않고 나만의 이 굵직한 심지를 갖고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요. 다들 이야기하시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위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계속 만들어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2023년에 누구에겐가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승자가 될 것이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제 수업 강의를 더 많은 학생들이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저희가 이 강좌가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려면 막 강사료도 그렇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되게 비싼데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지금부터 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내 돈을 지키고자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수강료가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제작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좀 강사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수강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의 원래 정가에서 20%를 할인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 정가가 20만 원인데 열정대학생, 입학준비생 모두 다 20%를 할인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불황이 보통 불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인을 세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결정이 난 건데요. 얼리버드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20% 할인을 또 추가해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미 그 할인 쿠폰이 들어가서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강의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 혜택을 이번에는 20% 두 배로 준비했으니까 얼리버드 선택하셔서 여러분 강의 꼭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경제 처방전 다 같이 하시죠. 하나, 둘, 셋. 경제 처방전. 네 분이 경제 처방전을 해드릴 겁니다. 그냥 VOD를 강의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경제 처방을 할 텐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마이 클래스에 가시면 바로 강좌 게시판이 뜰 겁니다. 그 강좌 게시판을 누르면 구글 폼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경제 고민을 오늘부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집안의 경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가 세 분이서 강의를 4차수씩 강의하시는 거거든요. 부채 4개, 부동산 4개, 경제전만 4개, 포트폴리오 4개인데 이 4강의 중 네 번째 강의 차시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강좌 게시판에 수강생들이 올려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아주 성의 있게 알차게 이 강의를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까지 솔루션을 바로 줄 수 있는 컨설팅적인 강의를 넣어서 4개의 차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NKY 홈페이지 들어가셔 보시면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잠시 정보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여러분은 홈페이지 가셔서 마이 클래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경제가 되게 어렵긴 한데요. 전문가들 모시고 강의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공수도 되게 많이 들고 또 다들 그 고생하시는데 또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강좌가 보통 한 뭐 16만 원, 18만 원, 20만 원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조금 가격도 20% 할인하고 또 쿠폰 다운 받아서 또 할인하고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강의를 가격을 다운하려면 모든 강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네 분의 강사님께서 통 크게 다 예스 해 주셔서 더 이 좋은 강의를 16강이고 거기다가 솔루션까지 주는 네 분의 솔루션. 사실 솔루션 강의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나 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민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는 게 썩 쉽지 않으실 텐데 이것까지 다 오케이 해주셔서 더 알찬 강의를 우리 NKY와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에 이참에 열정대학생 되신 분들은 강의 꼭 들으시고요. 열정대학생 아니신 분들도 이 강의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여기서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맛배기로 우리가 고민 사연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자, 이분은 재작년 주식 투자로 꽤 많은 수익을 벌었습니다. 좋아. 그래서 작년부터 모든 여유 자산을 주식에 몽땅 투자했습니다. 어쩔. 그런데 올해 시작된 하락장에 수익은커녕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못 빠졌구나. 지금 바닥이 아니라 이 밑에 지하가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머, 너무 글을 잘 썼다 저분. 바닥이 아니라 지하가 있을 것 같다. 자,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시면 어떡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만 아마 화장이 되어 있는데 네. 방송 마치고 바로 왔는데 오케이. 그 방송 중에 나오는 몇몇 차트를 보니까 이 오케이. 와중에도 어허. 2달 동안 130% 오른 산업이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산업 전망이라는 것은 오. 유망 산업을 찾는 일이에요.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오케이. 유망 산업, 기대되는 산업을 찾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포트폴리오 강의이시겠지만 네.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기본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시점은 아닙니다만 네. 주식이 이미 물려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하. 포트폴리오를 유망 산업 중심으로 오늘 유망 산업 이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찾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조한경? 사실 작년에 네. 제가 이제 울산에 있다 보니까 그 세진중공업이라는 그 회사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세진중공업. 네. 네. 근데 이제 조선 기자재인데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제 네. 그 원화가 강세고 또 이제 유가가 강세일 때 네. 이게 조선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네. LNG 뭐 이런 환경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더욱 수주가 많았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주식이 거의 7,000원에서 5,000원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5,000원에 사서 7,000원에 팔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게 8,000원대까지 갔어요. 아하. 그래서 그 현대미포조선도 좀 뭐 저희도 그 울산 또 기업이라서 네. 근데 현대미포조선을 7만 원에 사서 8만 9만 원에 팔았는 사람은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10만 원이 넘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식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변수 때문에 같이 떨어지더라도 어허. 이게 아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떨어지더라도 그때 너무 좋은 것들을 줍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다. 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잘 말씀하시는데 이 매크로 변수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잘 재구성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이게 시장이 오를 때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떠세요? 근데 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한다. 이거는 자산 배분, 자산 관리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네. 자산 배분, 자산 관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또다시 주식을 다 팔고 안전 자산이라는 쪽에 몰빵하는 거예요. 안전 자산도 사실은 어찌 보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몰빵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다 팔고 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본인이 그런 용감한 용기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팔고 나서 그 6개월 1년 뒤에 지금 파는 가격보다 더 쌀 때 오히려 더 공포를 느끼고 못 안 사. 사는 못 사는 못 사. 경향이 일반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냐면 적절한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주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네. 충분히 싸다고 할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 아하. 그 과정에서도 분명한 거는 현금과 또는 안전자산은 채권성 자산이라든지 네. 저희는 달러 채권 이런 것들을 네. 적절하게 배분하는 이 전략이 아하.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아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네, 첨언해드리 좋아요. 산업 구조 변화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주식시장에서도 네. 급등하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얼마 전에 네.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궜어요. 네. 에너지 위기가 나왔죠. 음. 유럽은 난립니다.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렇죠. 유적지 조명을 다 꺼요. 에너지 위기 때문에. 아이고. 샤워 시간도 줄여요.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으면 그 벌금 내야 돼요. 경찰 쫓아와요? 예, 그 에너지 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냐면 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오케이. 에너지 의존도를 러시아에 100% 의존했던 그런 러시아 국가들이 네. 유러피언 국가들이 이제 탈러시아를 가요. 근데 탈러시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리파워 EU라는 정책 제안 이노시에이트를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가 있어요. 그렇겠지. 또 한 가지 바이든도 인플레이션 너무 심각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발의했죠. 오케이. 이 안에도 풍력 발전 혹은 뭐 여러 가지 태양광, 전기차 이런 영역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죠. 그쪽으로 에너지 네. 대전환이 일어나죠. 네. 그럼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해당 산업들 어떻게 될까요? 아까 130% 올랐다는 그런 영역들은 그런 영역들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산업 구조, 경제 구조 변화를 보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유망한 산업인지 오케이. 해당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러네.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예, 저도 뭐 이제 정책 변수에 아하. 민감하라. 예, 정책 변수에 민감해라. 아하. 이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리파워 유럽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패스포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순환경 앞으로 이제 뭐 폐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사실 얼마 전에 폐배터리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것들 자체를 보면은 정책이 이렇게 간다는 쪽은 뭐 가는 거예요.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그쪽으로 중국 규제를 하니까 우리가 빚볼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항상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자산 배분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같은 거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고 그것을 이제 하느냐는 것 부분하고 만약에 또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때 그러면 내년에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 어떻게 구성해 가시는 것이 좋을 건가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고민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고민이겠네요. 두 번째, 몇 년 전쯤에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대출을 최대치로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올라서 월급 500만 원 중 200만 원이 대출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서영수 이사님이 대답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집을 계속 가지고 있자니 이자가 부담스럽고 집을 팔자니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는 집을 팔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분의 이제 어떤 형태인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네. 보니까 자세히 봤더니 무주택자가 갭 투자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영끌을 오. 해서라도 집을 마련한다는 말이 있었죠. 아 그 그러네. 얘기는 예. 본인께서도 영끌을 하신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출 이자가 급격히 올라 지금 200만 원이 대출 이자로 나가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변동금리 대출을 쓴 거고요. 그리고 신용 대출을 쓴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분은 신용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금리 상태만 놓고 본다라면 200만 원이 아마 6개월 이내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갈 겁니다. 에? 예, 이대로 가둔다면 예, 지금 이렇게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예, 우선 저 사람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대신 이분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악플 담겨요. 앞을 당겨 지금. 조금은 힌트를 주세요. 좀 줘요. 있습니다. 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안 생기지. 이건 안 됩니다. 아 본강의 들으시랍니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저분 진짜 안타까운 게 월급이 500만 원이면 사실 대출이 그러니까 이것도 200만 원도 좀 올라서 200인가 보네요. 원래는 저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어. 신용대출이 가장 금리가 빨리 올랐고 네. 앞으로 또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케이. 지금 금리 상승이 코픽스 금융채 이렇게 변동금리 대출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채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융채 금리가. 예, 금융채 연동 신용대출이에요. 이 네. 경우에는. 이 경우. 예. 근데 지금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감수하고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저분 진짜 안타깝다. 저분 저러면은 집값이라도 올리면 그래도 이자는 보람이라도 있잖아. 집값이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좀 첨언을 하면은 이제 네. 이게 그 갭 투자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영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영끌의 개념은 거의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의 전체를 다 자기 돈이 아닌 걸로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보통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받아 사지 않아요.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와 매매가의 차익 정도만 내 돈을 넣는데 이분은 그 내 돈이 아니라 그거를 신용 대출을 받아서 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네. 아마 2억 정도가 전세 자금일 거고 1억 정도를 신용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힘이 든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까지 이제 파악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집 명의만 내 거고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네. 근데 이게 대세 상승 장이라고 하면은 네. 유효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이런 방법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네. 몇 년 전에 샀으면 네. 지금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를 봤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엄청 올랐거든요.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저건 애초에 집을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빨리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갈아타라. 예, 왜냐면은 3년 전에 샀는데 지금이 손해 본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저거는 애초에 잘못 산 샀구나.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것들은 포트폴리오를 바꿔주는 게 맞죠. 저런 건 좀 과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과감하게. 손절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어. 이자 부담도 날라가잖아요. 그렇지 이자 부담 날라가지. 차라리 그거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줍줍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꿔 타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예, 그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댓글로 말씀하신 분 중에서 서영수 이사님 좀 알려주시지. 그런데 사실 그 알려준다는 게 왜 강의 때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앞뒤 전후 사정 설명을 해야지 그게 사실은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뭐 단지 뭐 한 1분 만에 쓱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 꼭 강의 들어보시면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강 신청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솔루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가면 마이 클래스에 지금도 바로 여러분이 고민을 다실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다시는 것도 좋고요. 제 생각에는 강의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러면 질문이 성숙해지죠. 그러니까 질문도 그런 게 있어요. 질문도 1학년짜리 질문이 있고 5학년짜리 질문이 있고 중학생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1학년짜리 질문은 어차피 강의 속에 다 나올 텐데 괜히 질문해서 그러지 마시고 한두 강 들으시면서 내 문제는 이거야라고 내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컨설팅을 제일 잘 받는 방법이 질문을 잘하는 거거든요. 아무 질문이나 막 하면 되게 아까운 패를 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씩 딱 갖고 있다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또 20% 할인하고 쿠폰 32,000원 또 할인되고 2번 할인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서 차근히 나만의 포트폴리오 짜시고 위기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기초 체력, 경제 기초 체력은 위기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경제 체력이 없었다 하면 이번에는 좀 경제 체력직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질문 가겠는데요. 강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셨는데 어때요? 저기 빠숑님은 강의 난이도 이거 높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경제 기본 기초도 다 누구나 들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제 아이들이 네. 초등학교, 중학교 될 때에도 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만들거든요. 아, 제 쉽게. 용어 자체가 어려운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점보다도 아파트하고 빌라랑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으셔도 됩니다. 예, 아파트가 뭔지만 아시면요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 아주 그냥 쉽게 준비했습니다. 네, 또 지금 경제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들어도 될까요? 어때요, 교수님? 김광수 교수님. 네, 들어도 되고요. 네, 이제 별로 표현해 본다면 처음 공부하면 1일 거고요.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읽기를 들으신 분은 0입니다. 아하, 이해가시죠? 네, 그걸 언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음흠. 술술술 보이실 거고요.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아하. 다 이해하실 정도로. 아니 그래도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좋은 의견 냈잖아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김광석 교수님 강의 원래 있었던 거 대폭 할인해 주기로 제 마음대로 이거 다 즉석에서 지숙 실장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찌그러지시는데 어디 인상이 왜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너무 좋아서. 아이 좋아서 그러는 너무 거야. 안 좋아서. 찌그러져.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또 여러분에게 안내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어때요? 빚 부분도 어렵진 않죠? 빚이 없으시면 난이도가 5고요. 빚이 있으시면 난이도 1입니다. 예, 이거는 빚이 있어야 더 잘 들려 강의가. 그럼요. 맞아. 예. 이 강의 들으려면 대출 받아야 되나요? 받고 들어야 되나요, 그럼? 자 경제 처음 하시는 분들 들어도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분께서는 이 강의가 거의 그 26만 원, 28만 원인데 뭐 거의 한 12만 8천 원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예, 다들 또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년수님 수강 신청했습니다. 제 인생 최초의 자발적 경제 공부래요. 박수 한번 주시죠, 다 같이. 네. 제 인생 최초의 자발적 경제 공부다. 기존 강의들과 가장 큰 차별점은요, 사실은 2023년을 겨냥했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 경제 공부가 아니고 지금부터 위기가 온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점의 솔루션을 반영한 게 이번 강의와 이전의 강의와 제일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사는데 이 경제 공부가 꼭 한국에 국한될까요? 했는데 한국에 국한될까요?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한국 주식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질문에 해당되는 네. 이해가시죠? 예. 네, 또 첫 경제 공부, 그러니까 첫 경제 공부 하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얼굴 디자인 단님도 첫 경제 공부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수강 신청하는 거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NKYO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여러분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강좌를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 다 모두 다 약간 걱정되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죠. 위기가 기회다. 근데 중요한 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어떤 노력을 했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겠어요? 근데 기회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내가 터득해서 매일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옳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3개월에 한번 정신 차리고 남한테 물어봐서는 그게 매번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를 써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매일 선택할 때마다 이걸 살까 말까, 이걸 저축할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모든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여러분의 2023년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더군다나 거의 한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되고 교수님들이 또 다 허락해 주셔서 저는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도 찍고 여기 자주 오실 거 아니세요. 그죠? 너무 좋은데 우리 조홍현 교수님부터 출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만 지금 50대가 되니까 내가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후회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이제 뭐 공직에서 정책을 하고 이런 걸 했지만 또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거하고 또 개인 살림살이 하는 거하고 또 사실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내가 겪었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그때 좀 더 알았었더라면 하는 거하고 지금 만약에 2023년이면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또 서볼 수 있고 나의 이제 과거를 한번 해고해 볼 수 있다는 거에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2023년을 그래도 정부 기재부에서 꽤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죠, 정확히 네.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울산시에서 부시장 또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정책을 제대로 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딱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홍균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강의와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잘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제 마지막 소감으로 네. 제안을 해드리면 어떨까? 뭔 제안이요?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경제전망의 저자라서 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제 상위 한 300대 기업들은 이제 사장단의 특강 가서 경영전략회의에 참여하고 같이 디스커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혹시 경제 읽기 수업과 이 경제 수업 23년 경제 수업 네네네네. 두 가지를 다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자리에 몇 명 정도 정원됩니까? 100명. 100명. 어. 이제 무료로 어. 수강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두 개 다 수강하면 예. 그럼 될까요? 좋아. 제가 예. 무료로 주말에 오프라인 특강을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 제가 너무나 자신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역시 제가 멋진 동생이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네. 오. 막.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뭐라고요? 얘기해 주세요. 요번 이렇게 결정. 요번 강의 수강하시면 돈이 보이는 경제 읽기 김강석 교수님의 강의를 또 40% 할인을 해 드릴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수강하신 분들에게 또 이제 문자 가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오프라인 강의 할인에 예. 돈이 보이는 경제 읽기 40%나 할인하면 이거 한 번도 할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프라인 특강까지 네. 그 오프라인 특강 우리가 날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말로 하시면 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 다 듣고 난 중에 100분 정도 추첨해야 되겠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거는 뭐 추첨해야 돼. 네, 자유롭게. 아니 저분들 중에서도 네네. 자 100분 정도를 모셔서 김강석 교수님의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듣는 시간까지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대박. 네. 너무 좋다. 아 좋네. 뭐 줄 거 있으면 빨리 줘요. 뭐라도. 예. 뭐.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반사. 반사한테 반사.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오랜만에 2년 만에 나왔는데요. 분위기가 그 전보다 훨씬 좋고 일단 건물이 저쪽에 연남동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좋네요. 여기가 이제 네. 스튜디오가 네. 마련을 한 거거든요. 강당에. 그래서 이렇게 뭐 하기 되게 쾌적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직원 수도 많이 늘어지셨고 네. 아마 이 수강생들도 훨씬 더 많아지신 것 같아 갖고 여기에 걸맞게 정말 기대가 많으실 텐데 기대에 충족될 만한 정말 좋은 강의 네. 녹화할 예정이고요. 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마 좀 이렇게 초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경험담하고 구체적인 좀 사례들을요. 좀 풀어드릴게요. 특히 네. 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빠숑해야 다쓰기 스마트 튜브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강의 통해서는 실제 사례들을 좀 많이 설명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의 전략에 대해서도 그건 기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12시까지 수강 신청해 주신 분들께 하나 이벤트가 있는데요. 5분을 뽑아서 조원경 교수님의 책입니다.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사인본을 5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행사가 많네요. 4분이 오니까 선물도 풍성하고 좋습니다. 자, 혹시 뭐 서영수 이사님 뭐 줄 거 없어요? 뭐 대출해 좀 주실 내놔요. 예. 네. 제가 그동안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갔었는데요. 네. 나갈 때 기본적인 스탠스는 입장은 사실 좀 공익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위기의 가능성, 걱정 이런 중심으로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수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관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하나하나들 있었어요. 있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일반인 분들한테는 말씀 못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팁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 못했던 거를 사실은 우리 이번에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방 안에 이렇게 딱하게 모여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분들이 이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사님.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요 강의를 수강 신청하면 PDF 교환도 PDF 다운 받을 수 있는 교환도 다 증정을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김광석 교수님 또 약속해 주셨으니까 오프라인 특강에도 100분 정도 초대하는 행사를 중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수강 신청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댓글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아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박, 예, 좋은 강의 해준 것도 좋은데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 보셨어요? 수강 신청 너무나 많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프라인 특강도 너무나 욕심 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프라인 특강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때 오프라인 할 때 줌으로 100분을 더 초대해 주면 좋겠다고. 여기도 여러 가지. 앉으시죠. 여기도 이렇게. 이거 바닥에도 여기까지. 박았고. 예. 좋아요, 예. 좋아요. 120분. 네, 오프 특강 꼭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경제 우리 함께 잘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쫄지 말고 힘들어도 쫄지 말고 공부하면서 호연지기로 끝까지 가서 여러분의 이 기회가 NK와요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마음으로 봤을 때도 진짜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승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해준 4분의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좌에서 뵐게요. 빠이. 그 두 번째 20살 안 해요?